관측 기구들이 궁궐난 이곳저곳에 산재돼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왕들이 시간 측정을 위해 노력했음을 엿볼 수 있는 사례는 또 있다. 시간을 관리하는 부서들의 규모가 대폭적으로 커진 것이다. 물시계를 담당했던 금루방만 보더라도 40명에 달하는 관리들이 배정돼 있었다. 자경루 하나에 이처럼 많은 인원이 동원됐던 것이다. 세종시대만 하더라도 서운관, 그러니까 금루가 서운관에 서운관 내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서운관 전체 인원을 보면 113명에 달합니다. 근데 당시 중국의 명나라의 천문부서를 보면 40명이 조금 넘는 숫자에 그치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조선 초기 세종시대의 서운관의 규모는 상당히 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하늘을 관찰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일에 이처럼 많은 힘을 쏟았던 것일까? 조선 왕조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 사상 중엔 관상수시란 말이 있다.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 시간을 알려준다는 뜻으로 천문기구들을 활용해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시간을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제왕의 책무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여겼다. 이처럼 시간을 관측하는 일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왕조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기도 했던 것이다. 세종 때 만들어진 이 많은 과학기구들이 대부분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인데요. 이것을 단순히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거나 또 천문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해버리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0년 전, 이 10초라는 작은 단위의 시간까지 측정해야 했던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요즘에야 1분 1초를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은 그 옛날에 이렇게 정확한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자, 이런 시간들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던 것일까요? 지금은 평범한 천문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과거엔 하늘의 경고라며 두려워했던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일식인데 이것은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시대에 일식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로 여겨졌다. 특히 통치자 입장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해가 가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길한 징조로 여겨 태양이 다시 나오길 기원하는 구식례를 올렸다. 일식이 시작되는 시간은 이미 3개월 전에 예보돼 있고 왕은 그 시간에 맞추어 의식을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시간에 왕이 그걸 준비를 하고 1월씩은 이제 말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틀린다. 뭐 1시간이 틀리고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나온다. 또는 뭐 제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왕으로서 제대로 그 반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월씩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물론 이제 그 전에는 1월씩이 정확히 언제 일어날 건가라고 하는 정확한 계산 또한 그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 4년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일어났다. 이미 사전에 예보됐던 일이었기에 세종과 대신들은 미리 소복을 입고 기다렸지만 실제 일식은 예보 시각보다 15분 뒤에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식일지라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정말 일식이 일어났었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정확한 시간과 해가 어느 정도 가려졌던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세종 4년에 일어난 일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할 수 있었으며 달 그림자가 해를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었다고 한다. 일식이 시작된 시각은 12시 3분.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시 3분의 1씩이 시작을 해서 14시 43분의 1씩이 졌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보면은 이 일식을 일각, 그러니까 약 15분은 일찍 더 예보했다고 해서 그 담당자가 혼이 난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 보면요, 일식 기록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일식이라는 것이 한순간 지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10분 이내, 5분 이내로 지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식도 그러니까 현대사법처럼 해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식도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그 왕조실록에 보면은. 그래서 참 굉장히 정확하게 일식을 계산했구나 하는 걸.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는 행성의 위치나 운동 법칙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역법 체계와 표준 시각의 정비가 필수적인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역법은 세종대에 이르면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밀했다고 한다. 그 해와 달이 어느 정도 가리게 되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100%를 가리게 되는 계기식인지 아니면 90%나 50%를 가리게 되는 부분식인지 하는 그 식분의 정도, 그 다음에 식이 일어나는 그 정확한 시각, 그 다음에 식이 진행되는 시간, 그 다음에 식이 일어날 때 청구상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별자리에서 그 식이 일어나는지 등을 그 계산의 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그 계산의 정확도는 그 몇 각, 몇 분, 몇 초까지도 기록을 하는 그러한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세종 이전, 조선에선 매년 중국으로부터 역서를 받아와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월식의 예보가 조금씩 틀리는 일이 계속됐다. 이에 세종은 조선의 실정에 맞는 역사를 만들라고 명령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칠정산 내외편이었다. 이것은 수많은 천문기구를 만들어 직접 하늘을 관측하고 북극 고도와 위도를 서울에 맞춰 하늘의 운행을 재정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계에서는 가장 앞선 수준이었다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칠정산이라는 것은 7개의 움직이는 천체를 계산한다는 뜻인데 7개의 움직이는 천체는 지금 요일로 나타나는 해와 달과 오행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일에 나타나는 일월 화수목금토 이게 이제 행성 이름, 움직이는 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별들을 위치를 관측하는 그런 기술을 완성한 게 칠정산입니다. 1442년에 완성하는데 이걸 완성함으로써 뭐가 가능해지냐면 해와 달과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를 전부 미리미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장 우리 일상적인 상식으로 중요한 일식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갈 거냐 하는 것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칠정산 내외편의 완성으로 조선에선 행성의 움직임을 초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 이후 일월식의 예보가 틀렸다는 기록은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1년의 길이를 365.24251로 계산해낼 정도로 오늘날의 버금가는 역법의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었다. 역을 만드는 그런 관측들을 할 때에 그것은 천자의 나라인 중국의 그 황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그 4대 외교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에서 역법을 꼭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만의 그 자주적인 것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 세종 때는 그것을